정책팀의 최종혁 기자와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. 지금 부천의 요양병원에서는 진료도 제대로 못 받고 매일같이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25명이죠. 왜 막지 못하는 겁니까? 일단 속담을 좀 빌려보면요. 이 소도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했다인데요. 그야말로 이런 표현이 빌릴 수 있습니다. 지난 3월 1차 유행 때 있었던 일인데요. 이 경북 청도의 대남병원에서도 7명이 비슷하게 숨지는 이 사고가 사례가 있었습니다. 이 동일 집단 격리를 하면 일단 이 출입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내부의 상황인데요. 그러니까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명확하게 엄격하게 나뉘는 게 중요합니다. 하지만 당시에도 그게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고요.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9개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이 뚜렷한 지침도 없고 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. 네, 구별이 잘 안 돼서 구분을 잘 못해서 확진자가 늘었다는 건 알겠습니다.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이후도 문제입니다. 병상을 기다리는 64명의 환자들은 왜 빨리 옮기지 않는 겁니까? 자, 일단 지금 봤을 때 병상은 좀 숨통이 트인 상황 아닌가요? 맞습니다. 그런데 워낙 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꺼번에 내보낼 병상이 없다라는 게 이제 관계자의 설명인데요. 예. 한 관계자는 이 한 번에 환자들을 내보내려고 했지만 또 워낙 또 많다 보니까 이 관할 지자촉은 상대 병원에서 난색을 표시해서 좀 틀어지는 일도 있었다.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가요? 글쎄요. 그런데 꼭 한 번에 안 내보내고 나눠서 내보낼 수도 있잖아요. 꼭 함께 이동해야 됩니까? 그렇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증상을 좀 다시 새롭게 분류를 하고 위중과 중증, 경증 환자가 있지 않겠습니까? 이 환자들을 좀 세부적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증상이 심각한 환자부터 나눠서 내보내는 작업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. 자, 오늘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 수도권의 24개 그리고 전국에 74개의 이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. 아시겠지만 이 경기도에서 전남 목포까지 내려간 환자도 있었는데요. 예. 하지만 이 요양병원 환자들은 증상이 심하고 또 기존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또 멀리 가는 건 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. 그렇다면 이 서울 지역, 수도권 지역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 병상에 보내는 게 최선책인데 그러니까 일단 가까운 지역에 보낼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. 물론 또 고려해야 할 것은 먼저 병상을 또 기다리고 있던 확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증상에 따라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. 네. 당장 내일도 걱정이 되는데요.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네. 최종혁 기자였습니다.